안녕하세요. 스노우원 원장 백승욱입니다. 오늘은 뒤트임 복원 중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질문 7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X. 뒤트임 복원을 한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뒤쪽 부분 트임한 부분에 마취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절개를 한 다음에 재봉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쌍꺼풀이 풀리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회복 과정에서 바깥쪽 라인이 약간 흐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쌍꺼풀이 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세모. 원래 안구건조증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뒤트임 때문에 반드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이 뒤트임 수술을 한 뒤에 안구건조증이 생겼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노출된 결막을 닫아줌으로써 안구건조증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뒤트임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복원을 하게 되면 기존의 흉터나 보기 싫은 부분까지 전부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에 속눈썹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복원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전 눈만큼 작아진다든지 예전 눈보다 더 작아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삼배간이 있었던 사람들을 과도하게 뒤트임을 한 경우에 그 삼배간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검 외반은 뒤트임 단독으로 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기존에 안검 외반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삼배간이 심하셨던 분들도 뒤트임 복원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뒤트임하고 나서 그 흉터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붙었을 때 디귿자처럼 되는 경우, 안쪽에 모세혈관이 많은 점막이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 피부 자체에 흉터가 많이 올라온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양측성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한쪽에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양쪽을 다 복원을 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반대편 측에 맞춰서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5제로 나일론실이에요. 이거는 피부 봉합할 때 쓰는 9제로 극세사실이에요. 보시면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보다도 훨씬 더 얇은 이런 실을 쓰게 되면요, 흉터 자체가 많이 남질 않아요. 수처마크라고 하는 피부 봉합한 데 실하고 바늘하고 통과하는 이런 구멍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굵은 실은 큰 구멍을 만들 거고 얇은 실은 작은 구멍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 구멍들이 아물면서 남는 흉터는 이만큼의 차이를 나게 만들겠죠. 그래서 얇은 실을 쓰는 게 테크닉적으로 어렵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흉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실을 이용해서 수술한 부분에 이런 흉터들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런 얇은 실로 꼬매줬을 때 훨씬 더 가느다랗고 눈에 안 띄는 흉터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흉터를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뒤트임 할 때는 실밥을 5일에 뽑는데요. 뒤트임 복원은 아무래도 상처가 좀 벌어질 수 있어서 실밥을 일주일 만에 뽑아요. 부족한 피부를 당겨서 봉합해주기 때문에 혹시 벌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거지 회복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밥 뽑는 게 이틀 차이가 나는 거고 회복 기간은 오히려 뒤트임보다도 더 빠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뒤트임은 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고정시키는 테이핑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닫아놓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상태로 회복을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뒤트임 후에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들, 가장 큰 경우 4가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각각 왜 생긴 것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봉합 부위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를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얘를 당겨서 복원해 주면 돼요. 그리고 흉터가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이 흉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쪽에 끌어올려서 봉합하면서 복원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흔한 거는 점막이 노출되면서 홍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 부분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를 제거해주면서 봉합을 시도를 하면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눈꼬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흉터가 올라와서 디귿자로 막히거나 동그란 모양이 싫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역시 이 삼각형 모양의 흉사를 제거하면서 뒤트임 복원을 해주든지 흉터 조직을 한 번 더 뒤트임을 이용해서 터주면서 다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네 번째 경우가 제일 막막한데, 이 경우는 뒤트임과 밑트임이 전부 다 잘못된 경우예요. 이 바깥쪽이 밑트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편배간이 심해졌고 이 뒤쪽 점막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빨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흰자위 부분도 이렇게 충혈도 자주 일어나는 이런 분들은 밑트임 복원도 같이 하면서 뒤트임 복원까지 같이 해줘야 원래 모양대로 이런 눈꼬리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흰자위가 충혈되는 이 현상이라든지 안구가 건조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뒤트임 복원에 대한 궁금한 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상 스노우원 백승우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